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내륙과 호남, 영남 내륙에는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일라디오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광용이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미디어 비평 코너 좋은 언론, 나쁜 언론, 이상한 언론. 오늘은 풀뿌리 언론으로 불리는 지역신문 이야기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볼까 합니다. 종이신문의 종말을 논하는 시대에 지역신문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한번 찾아보면 전국 단위 일간지가 다루지 못하는 지역 소식을 주민들의 관점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지역신문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행정구역을 경계로 취재 영역을 구분하던 기존 관행을 깨고 독자들의 실질적인 생활권을 중심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지역신문사들도 있는데요. 필요한 재원과 인력 확보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개선됐으면 하는 지역신문 관련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은평구를 넘어 서울시로 취재 영역을 확장한 은평시민신문의 박은미 대표, 그리고 면단위 신문으로 주목받았던 청산별곡을 창간한 옥천신문의 황민호 대표 모시고 지역신문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좋은 언론, 나쁜 언론, 이상한 언론?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 드립니다. 민동기 미디어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 신한대 리나시타 교양대학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미 은평시민신문 대표 잘해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은평시민신문 서울 소재죠. 예, 한번 말씀 주시죠. 어떤 신문인지. 네. 저희 신문은 2004년도에 우리 동네에도 좀 좋은 신문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 주민들이 모여서 인터넷 신문으로 창간을 했어요. 벌써 내년이면 20주년이 됩니다. 네, 지금은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좋은 신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좀 이따도 말씀 나누겠지만 2014년에 이제 제2창간을 선언하셨고 협동조합 네. 시스템으로 바꿨다고 했는데 네네. 그때 그때 나름의 문제의식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신문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어떻게 또 새로운 힘과 동력을 만들어낼 것인가 고민하면서 협동조합 조직을 좀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 힘으로 또 여기까지 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황민호 옥천신문 대표 또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년 만에 예. 또 뵙게 될 기쁨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이제 9월 9일에 모셨는데 네. 예, 언제나 이제 추석 즈음 되면 생각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간 잘 지내셨는지 어떠셨습니까? 늘 매달이 고비이긴 하지만 예. 잘 넘기고 지금까지 오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옥천신문이 새로운 실험을 해서 더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가늘고 길게 쭉 버티자 이런 생각으로 한 곱이 한 곱이 넘겨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전국 방송이긴 하지만 옥천 계신 분들이 나오신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나요?
제가 말을 안 해가지고 말을 안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자,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작년에는 이제 옥천신문 대표님만 모셨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또 서울 소재 은평시민신문 대표님도 모셨는데 지역신문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누면서 이걸 새로운 도전이라고 불러야 될까 아니면 계속 해온 도전이라고 이제 불러야 될까. 지역신문이 가지고 있는 기존 이미지도 있고요. 또 안 좋은 이미지도 또 일부 있고 또 뭐 호감을 갖고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고민들을 해오셨는지 박은민 대표님께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일단 지역신문 하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지역신문이라는 단어를 들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은평 시민신문을 만나면서 지역신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들여다보면 좀 아쉬운 게 좀 재미없다, 예. 딱딱하다. 예, 그리고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별로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그래서 또 종이신문, 지역신문 이런 거는 좀 젊은 청년들이 관심 갖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런 예.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어떤 일이든 그렇지만 지역신문이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젊은 친구들하고 함께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런 고민들을 좀 시작하면서 새롭게 그 취재 영역도 더 넓히고 또 그 젊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도 더 많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도 만들어서 저희가 라이프 인 서울, 뭐 저널 서울 이런 인스타도 만들어서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 뭐 뉴스레터도 발행을 해서 좀 딱딱한 뉴스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담는 그런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뒤에서 좀 더 들어볼 텐데. 네. 자, 민동기 기자님은 또 이제 언론을 계속해서 관찰해 오신 입장에서 지역신문 관련된 이런 고민들 많이 또 생각해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 가장 큰 그 문제점 이게 지역신문뿐만 아니고요. 모든 요즘 그 언론 매체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돼 줘야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아까 깜짝 놀랐는데 이게 중간에 한번 그 협동조합이라는 그런 약간 변화된 단계를 거치긴 했지만 지역 신문이 창간을 해서 20년을 버텨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한 매체가 창간을 해서 20년을 그냥 이끌어왔다는 거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평가를 받아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을 했다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가 저는 가장 궁금해요. 예. 사실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 못한 채 계속 살아오셨습니다. 해결 못하고 있고요.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인권단체 인권 없다고 하듯이 저희도 뭐 어떤 노동시간의 개념을 참 옆에 두고 낮이고 밤이고 주말이고 일이 있으면 한다. 사건이 있으면 간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재미있게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은 못하셨지만 생존을 하신 걸 보면 그 갭을 메꾸는 노력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갈아넣고 있습니다. 자, 또 그 놀라운 일을 또 해오신 옥천신문 대표님. 저희는 34년 됐는데요. 89년에 창간해가지고. 저희는 직원이 좀 많습니다. 보통 지역 주간 신문 하면 풀뿌리 언론을 지역 주간 신문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3, 4명, 4, 5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는 한 13명, 14명, 취재 기자가 8명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간 신문 한 3개 합쳐놓은 격인데 그만큼 페이지 수도 많고 지금까지 겨루 없이 계속 내고 있는데 여전히 고비입니다. 이게 인건비가 많다 보니. 그런데 저희는 다른 언론사와 다르게 구독과 광고료로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언론사가 사업을 하지 않고 구독료 비율 중에 50%가 넘습니다. 그 기반으로
버는 족족 취재 기자들을 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8명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 그만큼 밀착된 만큼 구독자가 늘어나고 지금 한 월 10,000원짜리 구독자가 3,000명 정도 예. 되거든요. 그게 신문사 재정의 한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재정 구조죠. 예. 월급 간부들은 월급이 조금 밀리긴 하지만 나머지 구성원들은 저희 노동조합도 있고 예. 같이 해가지고 협의해서 이제 국민주로 맨 처음 시작했으나 지금 운영되는 구조는 노동자 협동조합의 예, 예, 구조로 예.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 구독료와 광고료 다 거친 거 가지고 공평하게 배분을 하고 이렇게 매달 이렇게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예. 그 일반적으로 왜 이제 개도지라 그래서 결국 지역 신문이 먹고 사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이제 지역 관청이나 예. 뭐 이런 데 의존하는 그 모습들이 심각하죠. 나타나요. 예. 서울은 아직도 개도지가 살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평시민신문에도 여러 번 보도를 했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개도지가 없어졌어요. 다른 어떤 서울 위의 풀뿌리 지역은 주간 신문들이 개도지를 거부하면서 이미 20년 전에 다 사라진 건데 은평시민신문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에는 아직까지 남아 있더라고요. 나 놀랐습니다. 정말. 예, 예. 남아 있다고 예,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죠. 네. 놀랍게도 서울에 개도지가 있고요. 그 예산이 110억이 넘습니다. 예. 예, 저도 정말 깜짝 놀랐고 저도 신문사에 있으면서 잘 몰랐던 예산입니다. 예, 감춰져 있던 예산이어서 이 예산을 알아내는 데만 몇 년이 걸렸어요. 예, 정보도 잘 주지 않고 해서 나중에 그 규모를 좀 파악하게 되었고 사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 그 돈 받아서 좋은 데 쓰면 되잖아. 예, 예. 라는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지역 신문이 갈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예. 점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은평구를 기반으로 하니까 은평구청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예, 감시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기준도 없이 니네는 이쁘니까 많이 주고 니네는 좀 그러니까 조금 주고 이 시스템을 두고서 어떻게 지역 언론을 할 수 있을까? 예. 이 시스템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역 신문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라. 예, 예.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 집행을 하면 우리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게 저희 기본 취지입니다. 예. 예. 기준이 이제 관심법이면 안 되죠. 저도 이제 이쪽에 나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 최근에 그 흔히 말하는 누력 일간지들 있지 않습니까? 진보 일간지들까지도 네, 다.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라고 하는 그런 데서 이른바 그 개도지 예산에 좀 개도지라는 그 시장에 좀 뛰어든 것 같거든요. 예. 이를테면 우리도 달라. 예. 이를테면 거기 상당 부분을 서울신문이 예. 그 개도지의 일종의 시장에 상당히 주류를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예. 최근에 약간 변화를 겪으면서 거기에 조선일보가 뛰어들고 또 동아일보가 뛰어들고 그래서 이제 별도 섹션을 내는 걸 보니까 예. 거기에 뭐 이제 자치단체장 인터뷰를 한다거나 홍보 기사를 싣는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내용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흔히 말하는 정말 그 고전적 의미의 지역 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역 신문들은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정말 그 파이까지도 가져가려고. 그렇죠. 하니까. 그 파이까지도 지금 네. 예, 기초지자체 파이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이게 뭐 진보 보수 따르지 네. 않고 진짜 일간지들이 각 구청장의 취향에 따라 개도지나 광고를 끌어당기는 것들을 정말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예. 예. 끔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박은미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개도지라는 건 그 자체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방식이잖아요. 감시의 대상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경제적인 예. 혜택을 받는다는 게. 근데 그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돈까지도 훨씬 더 큰 중앙에 있는 전국지가 손을 댄다라고 하는 건 정말 정말 그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방금 말씀 듣고 예.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언론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지역 신문이나 지역 여론이 갖는 중요성은 뭐 입이 1000개 10,00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사실은 뭐 뉴스뿐만 아니라 미디어 컨텐츠 시장 자체가
좀 글로벌한 형태로 뭔가 이렇게 자꾸 점점 독점화돼가는 경향이 사실 있기 때문에 대부분을 먹는.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넷플릭스니 또 아이돌 산업도 몇몇 큰 아이돌들이 그냥 맞아요. 예 그리고 흔히 말하는 중소 기획사들은 그냥 음반 한 장 내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고 근데 언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결국은 또 이제 돈 문제다 보니까 뭐 뾰족한 답은 없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있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좀 답답합니다. 예. 네. 그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한번 풀면서 또 그 답답함에 대한 또 구체적인 이야기도 해볼 텐데 자, 이 황민호 대표님은 이총 사업 확장이 가능하신가 싶으신데 주간 마을신문 청산별곡 또까지도 창간하셨어요. 예. 예. 저는 이제 지역의 푸드 플랜이 필요하듯이 예. 미디어 플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디어 플랜이라면 어느 지역에 살든 공론장에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예. 제가 만든 용어인데 매체별 균형과 지역별 균형과 세대별 균형을 갖춰야 된다. 생각을 했고요. 그 매체별 균형을 갖추기에 옥천에서는 FM 라디오나 OBN이나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대별 균형을 위해서 노인 기자단과 청소년 기자단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균형을 위해서 옥천읍이 대전에 쏠려 있거든요. 옥천군 안에. 예. 청산면이라는 데는 옥천읍에서 한 40분 가야 됩니다. 차로. 대전이나 영동 본부보다 더 멉니다. 완전 오지죠. 그래서 우리가 옥천읍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별 균형으로 청산면 주민들은 이런 언론의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청산에 들어가자 해가지고 옥천에서 열렸던 것들을 모두 압축해서 청산면의 복합 미디어 문화 공간을 만들고 예. 거기다 주간 그 청산별곡이라는 마을 신문을 창간을 했던 거죠. 작년 8월에. 8월에 하다가 이제 이게 생활권이 청산면이 아까 이제 생활권 얘기했는데 청산면 같은 경우는 옥천 생활권이 아닙니다. 옥천 행정구역은 옥천인데 예. 영동 부근이 더 가까워 오히려 20분. 그쪽이. 그렇죠. 차로 20분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청산면 소식이 아니라 영동 보훈 소식까지 한번 다뤄봐야겠다. 그쪽이 생활권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3군 신문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 주간신 풀뿌리 언론 밀착이 생명이거든요. 이 3군이 되니까 너무 이 범위가 너무 넓어진 거예요. 예. 보은에는 지역신문이 2개가 있어서 주간신문이 있어서 영동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동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10월에 아예 주간 영동으로 제호를 바꾸고 예. 또 하나의 풀뿌리 언론을 하나 복제해서 잉태하는 그렇게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윤주원님께서 옥천신문의 황민호 대표님이셨군요. 고창석 배우님 나오신 줄 알았고. 이 부인을 아주 예. 예. 굉장히 유명한 분 저희가 목소리 톤도 좀 비슷해요. 알겠습니다. 모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그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사실은 다른데. 예. 그죠? 행정구역의 기초를 둔 이제 지역 신문이라고 하는 약간 관습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걸 어떻게든 깬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은평신문 역시 이제 그런 시도들을 좀 해오셨어요. 서울로 좀 일단 넓히고 네. 은평 구민들이 대부분 어쨌든 서울 전역을 기반으로 하니까 네. 어떤 시도들이 진짜. 저희가 이제 서울의 서부권에 있는데 예. 저만 하더라도 저의 집을 중심으로 반경 이제 몇 킬로 이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꼭 은평에만 국한되지는 않아요. 저희 이제 은평 바로 옆에 고양시이기 때문에 고양시로 네, 넘어가는 네, 네. 일도 많고요. 맞습니다. 또 출근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역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또 뭐 나들이를 간다던가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행정구역상의 은평이라는 것에 우리가 너무 얽매여 있는 게 아닐까. 예. 물론 행정에 대한 감시, 견제 이런 건 필요하지만 그것이 꼭 나의 생활을 다 설명해 주지 않는데 그렇죠. 우리는 꼭 은평의 소식만 다뤄야 된다라는 약간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봤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은평을 중심으로 근거지로 하고 있지만 여기서 서울을 바라보고 인근을 바라보고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자. 그렇게 시선을 좀 넓히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좀 서울 그 저널 서울도 만들고 뉴스레터도 만들었는데 또 하나의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사실 서울 사람들이 서울을 몰라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도 하나의 지역이라는 사실을 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뉴스가 서울 뉴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아니거든요. 서울 뉴스는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도 서울 뉴스를 다루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이슈가 있을 때만 잠깐씩 하는 거지 제대로 된 서울 뉴스를 다루는 곳이 없다라는 게 저희 문제의식의 또 출발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고민하면서 좀 시선과 취재 영역을 확장해서 좀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전월서울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생활권이라는 문제의식,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거점을 두고 그들이 이제 활동하는 생활 반경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넓혀 갔는데 이정규 교수님 이 부분 뭐 굉장히 훌륭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심지어는 저는 심리적 권역 예. 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고양시에 살면서 의정부에 직장을 다니고 서울로 이제 볼일 보러 다니지만 제 부모님 일단 가족들은 또 대구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대구 관련 소식도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서도 지역 신문 이렇게 선택할 때 대구 쪽 언론들을 보기도 하고 예를 들어 뭐 태풍이나 장마가 지고 뭐 이러면 이제 또 부모님 걱정도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의정부도 관심 있고 고향도 관심 있고 서울 대구까지 저는 이제 사실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행정구역으로 지역 언론을 이렇게 한정질 필요는 사실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또 지역적으로도 은평과 고향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 아내가 이제 은평 출신이어서 예를 들면 뭐 구독이 되면 보려는 정도의 관심은 아직 여전히 은평에 친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원래 그쪽에 또 계셨던 분들이 또 외부에 살면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관이 어쨌든 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이제 재원이라든가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취재 대상이 됐든 정보가 됐든 지역 신문들이나 지역 매체들이 이제 그쪽 중심으로 가게 되죠. 이 취재 시스템을 마련하기가 쉬운데 좀 이렇게 관이 아니라 어떤 개인과 개인 그러니까 사적인 어떤 영역에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작은 곳을 갈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이게 약간 직업병 비슷한 건데 이를테면 우연히 이제 어떤 학교를 가게 된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게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찾는 게 그 대학에서 나고 있는 학보. 그러면 찾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충 무슨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구에 그 구청에서 또 매달 이렇게 무슨 지역 소식 같은 거를 이렇게 주민들한테 내보내 주거든요. 우편함에 꽂혀 있어요. 근데 잘 안 보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솔직히 이렇게 보면은 정보로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잘 유기적으로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걸 해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박 대표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사실 하셨는 게 그냥 전국 단위 뭐 지역 언론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언론 자체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리트 중심주의라고 하지만 관, 정부, 대통령 만 너무 이제 취재하고 감시하는 것으로 이제 언론의 기능을 다 한다고만 생각하니까 근데 생활권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구청이나 시청만 보지 않고 그 구청 행정국을 넘나드는 사람을 주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엘리트를 보는 눈을 이제 시민들을 보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단순히 이제 행정구역, 생활구역 이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전환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엘리트라고 하는 발음이 굉장히 주셨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서울구경 아까 서울 사람들이 서울 잘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 그 부분에 대해서 뉴스레터도 이제 1년 전부터 만들고 계시다 그러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담기나요? 이 서울구경 이름을 만드는데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서울은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서울로 이주해 오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시선으로
이주해 오신 분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서울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서울이 낯설고 외롭고 무섭기도 하고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눈으로 서울을 다시 바라보면 어떨까. 서울을 다시 한번 구경해 보자. 그리고 좀 뭐 뉴스 이러면 막 무겁고 그러는데 좀 그런 걸 벗어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잘 담아보자 이런 취지로 서울 구경이라는 이름을 좀 지어보게 되었습니다. 예. 네. 사실 서울이 또 워낙 커서 네. 같은 서울에 살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네, 분들 맞습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저도 지금 방금 말씀이 예. 생각나는 게 대학교 1학년 때 서울 사는 친구들이 어디에서 보자 어디로 오라고 하는데 모른다고 하기엔 가정에서 안 하고 찾아는 가야 되겠는데 네. 길은 모르겠고 어제까지 네. 지역에 살다가 예. 저도 그때 이런 게 있었으면 정말 예. 도움을 받았겠다 싶기도 친구들한테 하네요. 서울 구경시켜 주려면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저널 서울도 이제 하시고 계신데. 예, 인터넷 신문을 하나 저희가 7월에 다시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평 시민신문도 하고 있고 저널 서울도 다시 이제 출발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뭐 갈아 넣으면서 대책 없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일을 자꾸 버리고 있어서 예, 성공을 꼭 해야 됩니다. 저희가. 1319님이 은평 사는데요. 지역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네. 은평 구민배 조기축구대회 부르이웃 돕기 행사 등 그런 사업들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라는 제안도 주시는데 네. 이미 누군가 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 지역에 할 수 예. 있는 사업 굉장히 많지요. 예. 예. 뭐 의미 있는 일도 정말 많이 있고요. 예. 좀 사례를 좀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뭐 중앙 뉴스나 이런 것들은 좀 이슈들이 막 사실 그 뉴스가 그 뉴스인 게 그렇죠. 계속 예. 반복돼서 예. 짜증나는 보다 뉴스. 보면 어지럽기만 하고 좀 그런데 저희가 이제 좀 자랑을 하나 하자면은. 올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저희 지역에도 있는데 이게 그 지원 주체가 서울시에서 시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공백기가 생겨버린 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학교 밖 지원 이제 기관들이 몇몇 곳은 문을 닫기도 하고 근데 저희 지역에도 있었거든요. 예. 또 저희 지역의 특성이 그 보육원이 있어서 이제 말하자면 자립 지원 뭐 청년들도 많이 있고 그 청년들은 사실은 네트워크 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예.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도 항상 이게 힘든 어떤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와서 밥 먹고 아이들이 쉬었다 가고 이제 이러면서 성장하고 검정고시도 도전해보고 뭐 이런 공간이었는데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희가 기사로 썼고 그런 상황이 놓이니까 아이들이 우리 밥 조금만 먹을 테니까 문 안 닫으면 안 될까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그래서 기사를 썼는데 너무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기사를 보시고 1,000원, 2,000원, 10,000원 또 어떤 분은 좀 거액의 후원금까지 보내주셨고 덕분에 시교육청도 이래서는 큰일 나겠다. 네. 이제 시민들이 항의를 엄청 그러네요. 많이 했대요. 그래서 지원 속도를 좀 빨리 내서 그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 은평시민신문 덕분에 이렇게 학교 밖 지원센터가 문을 닫지 않고 유지하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이럴 때 정말 흐뭇하고 네, 보람이 보람이 네. 있습니다. 예. 예, 막 그런 어떤 정치인 기사보다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실질적인 문제인데 가려진 문제를 네. 예, 작은 신문이지만 그걸 네. 해결해냈기 때문에 생긴 굉장히 훌륭한 일인 것 같은데요. 옥천신문 예. 뭐 이 분야에서는 뭐 독보적인 측면들이 좀 있으신데 최근에 뉴스레터 또 월간 쏙을 시작하셨다는데 예. 이 쏙이 제가 아는 음식 쏙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입니까? 쏙이 귀에 쏙 들어오고 예.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쏙 해가지고 옥천의 옥을 아하.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옥천 뭐 이런 뜻인데 옥천이 약간 지역적 특수성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옥천 신문은 옥천 주민들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새로 신문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구독을 많이 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또 옥천 지역의 특수성도 있지만 지역 농촌이라는 보편적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좀 저희가 이제 기자들이 되게 전문성이 뛰어납니다. 지역 농촌에 관한 한 일간지에서도 사실 농촌 농업 지변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없어서 우리가 농업 농촌
어떤 보편성을 지역 안에서 구현해서 좀 지역 바깥의 독자들한테도 좀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 사실 어떻게 보면 옥천을 주목하고 옥천 신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독자들한테 조금 더 스페셜 서비스를 예. 제공하고자 했고요. 사실은 이건 신문사 재정에 좀 도움이 될까? 그리고 또 이 구독료 10만 원인가 이게 주시면은 구독을 주시면 그거를 이제 소외계층 구독료로 예. 전환해서 신문 구독료가 없어서 못 보는 독자들한테 이렇게 주는 예.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이번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저희 김진아님이 질문 하나 주셨어요. 옥천이 그 옥천 여신 이미주 씨, 예. 러블리즈 미주의 예, 고향 맞습니까? 예. 옥천이 고향이고요. 예. 옥천 버스에 맨날 이미주 하는 광고가 예. 붙어서 저희 아파트에 삽니다. 이미주 부모님. 예. 옥천하면 이제 그 세대성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어느 분의 고향이라고 하는 걸 아시는 분들도 또 있고. 정주영 시인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청암 송건호 선생님 한겨레 예. 신문 그렇습니다. 예. 그분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오마이걸 지호 예. 지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 아주 유능한 분들 많이 노출하신 그런 옥천. 또 사실은 또 이제 택배로 또 많이 알려진 곳이기도 하죠. 옥천이 대한민국 지도를 딱 접으면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물류센터가 잔뜩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범유다 옥뮤다라고 합니다. 옥천에만 가면 택배가 사라진다고. 옥뮤다. 자, 뭐 위 기자님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아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아까 박 대표님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컨텐츠들이 좋은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한국에서 언론의 컨텐츠 유통 경로가 대단히 획일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단히 획일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역 신문들이 만드는 콘텐츠를 이렇게 보려고 해도 이게 포털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나 가능한 거지. 예. 제가 살고 있는 혹은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놓치는 그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볼 수 있는 그런 유통 경로 쪽에 좀 배치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더 많은 어떤 호응과 더 많은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이끌어낼 수 있었을 텐데 혹시 그 지역 매체들 차원의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새롭게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논의들을 혹시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되게 우리가 단독 특종하잖아요. 예, 예. 지역 주간 신문에는요 단독 특종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거의 되게 다른 데서는 사실 아예 다루지 모르고 않으니까 모르고. 모르죠. 네.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고민입니다. 이게 어떤 고민이 있냐면은 저는 네이버 뭐 포털이나 유튜브에 늪에 빠지면 되게 힘들어진다라고 저는 오히려 얘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뷰수나 구독에 목맥이 되면 그 콘텐츠가 변질되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든 많은 뷰와 많은 구독자 수를 확보하려고 지역 콘텐츠 어떻게든 비틀고 연예인 뉴스를 막 싣고 예. 지역 매체인데도 불구하고 자극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지역의 뉴스는 지역 주민들한테 잘 소통만 되면 되지 예, 예. 이게 전 세계까지 알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으로 충분히 해결이 되고 이게 지역 뉴스가 지역 신문에 보도되면서 이게 나름의 해결 통로가 되기도 하죠. 근데 네. 안타까운 건 뭐냐면 광역이 있잖아요. 광역 일간지나 광역 KBS나 뭐 MBC도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기사는 받아도 같이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전혀 그렇진 않아요. 예. 충주 KBS나 MBC 기자 수가 옥천 신문 기자 수랑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예, 예. 1년에 한 번 옥천 올까 말까 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게 중요한 기사면 받아 쓰든지 뭐든 해야 되는데 안 받아 쓰는 게 태반입니다. 예. 이거는 지역 권력의 카르텔과 같이 연계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아까 개도지 만든다고 했죠. 예. 개도지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KBS, MBC에서 지역 민방에서 그렇죠. 어떻게든 하려고 막 합니다. 이게 몇십억짜리 가까이니까. 그러니까 군수랑 연관이 되니까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나 이런 것들은 예. 실리지 않는 거죠. 예. 마침 그 성시종님께서 개도지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다고 검색해도 잘 안 나온다고 개도지는 말씀하셨는데. 관청에서 신문을 몽땅 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몽땅 사줘가지고 이장 통장한테 막 뿌리는. 예. 통반장 이장한테 이제 예. 그냥 공짜로 뿌려주는. 예. 그리고 지면에다가는 자신의 홍보를 이제 실는 그렇죠. 이런. 뭐 인터뷰를 실어주거나 정책 홍보해주거나. 개도지로 지역 신문을 이제 통치하는 거죠. 야, 너 이 보도 나오면
너 개도지 안 줘. 그렇죠. 광고 안 줘. 이렇게 하면 당장 어려운 지역 신문은 위태위태 할 수밖에 네. 없는 이게 개도지가 이제 개도한다라는 의미여서 개도지고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쓰지 않는 용어이긴 하지만 그죠. 개도지만큼 그 예산의 성격을 잘 말해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예. 맞아요. 지금은 홍보용 구독 신문이라는 네네. 그 항목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군사 독재 시절부터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네. 그래서 좋은 게 정부에 유리한 기사를 실어서 통리 반장들에게 보급하고 이제 이분들은 신문을 받고 그 비용을 행정에서 내는 거죠. 예. 그럼 신문사는 돈도 받고 보내주기만 하면 되니까 뭐 너무 쉬운 거죠. 구독자 확보를 나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구조가 지금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역에는 다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까 옥천신문 같은 그런 경우는 그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박 대표님처럼 서울 같은 경우에 지역 맞아요. 매체는 서울은 또 약간 또 다른 네.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저런 콘텐츠는 더 많이 좀 유통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혹시 뭐 다른 25개국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지역 매체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뭐 논의를 한다거나 이런 자매결연이요? 뭐 자매결이란 말이 참 진부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하고 있는 매체들이 모여서 서울 지역신문 네트워크 뭐 이런 그렇죠. 식의. 뭔가를 만드는 네,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이런 네. 것들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예, 실제적으로 이런 그 선정사들이 그렇죠. 이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좋은 기사들은 계속 유통을 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최근에 미디어오늘에서 몇 번 이제 지역 주간지의 어떤 예. 특종이나 이런 것들을 보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이전에도 엄청 많았는데 진짜 빙산의 일각 요만큼 예. 보도한 거거든요. 그런 보도물들이 좀 많아서 좀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예. 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지자체 단위의 언론은 이중적으로 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 언론이라 그러면 서울이 아닌 지역을 그렇죠. 우선시하고 그걸 먼저 떠오르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은 중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서울이라는 지역 개념보다 힘, 권력이라는 의미의 중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용산, 국회, 뭐 네. 여의도. 여의도 요런 쪽의 뉴스만 생산하니까 거기에서 서울 주민들의 관심이 있는 그런 밀착된 뉴스는 또 잘 생산이 안 된단 말이죠. 예. 네. 예, 거의 그래서 찾아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지바리도 뭐 말씀하셨지만 아마 그 서울에 있는 지역 신문한테 우선 이렇게 관념상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그죠. 위원들도 아무래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쪽을 먼저 지역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도 분명히 하나의 지역이라는 그렇죠. 생각을 그럼요. 좀 그렇죠.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뭐 국회의원들 기사 맨날 보지만 사실 서울시 의회가 있거든요. 예.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거기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보도되는 게 없어요. 예. 예, 그걸 들여다보는 데도 없고. 예. 그렇고 뭐 사실 서울시 예산만 해도 굉장히 뭐 40조가 넘는 예.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들여다보는 데가 없습니다. 음. 그리고 시에서는 굉장히 세련되게 보도 자료가 나와요. 예. 그래서 마치 취재한 것처럼 얼마든지 기사를 쓸 수 있게 제공을 그렇죠. 하고 있고 또 의원들은 시의회 의원들은 본인들이 이제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그것만 지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꾸준히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매체가 없다라는 거는 서울이 갖고 있는 이거 비극인 거죠. 일종의. 예. 그 서울시의 구는 웬만한 지역의 시보다 훨씬 뭐 예산이나 인구 면에서 그럼요. 훨씬 많죠. 커요. 예. 예.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사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일부 사실은 여기서 일단 좀 마무리를 짓고요. 원래는 일부에서 이제 자랑하고 싶으신 기사 있으시면 잘 들려주세요 하면서 논논논의 대상으로 한번 삼아볼 걸 그랬는데 그 하기에는 시간이 약간 부족하니까 이어진 2부 바로 열면서 두 신문사에 자랑하고 싶은 기사, 훌륭한 기사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열린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좋은 언론, 나쁜 언론, 이상한 언론 2부에서는 황민호 옥천신문 대표, 박은미 은평시민신문 대표, 이정훈 신한대 리나시타 교양대학 교수, 민동기 미디어 전문기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래 1부에서 나누려고 했었던 또 아까 박은미 대표님 또 이제 자랑스러운 기사 이미 한 번 또 얘기를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자랑할 게 그래도 꽤 많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옥천신문의 경우에 예. 어떤 사례가 또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 옥천신문의 사례는 많이 말해서 예. 새로 저희가 아까 이제 영동에 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이전에도 한 영동에서 제보가 계속 왔습니다. 그러니까 영동에는 그런 신문이 없으니까 예. 옥천신문에 제보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예. 저희가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하는 게 이 무책임할까봐 오히려 그럴 수 계속 있죠. 따르지 못하면 이게 한두 번 하다가 말면 되게 네. 그럴까봐 커트 했거든요. 근데 자꾸 요구가 오니까 야 이거 책임감이 드는 거예요. 옥천신문만 만들 게 아니라 인근에 우리가 인큐베이팅을 좀 해야겠다. 예. 그 코로나 이전에 사실 제가 영동 주민들한테 가서 무료 강의는 한 2-3번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신문 만들 수 있다. 했는데 많이 모였는데 돈도 모으고 많이 모았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게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청산별국이라는 매체를 만들면서 영동을 출입하면서 느낀 점이 굉장히 제가 많습니다. 이게 영동군 자체에는 취재하는 기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재 기자가 있긴 한데 보도자료만 쓰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 군수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영동군에는 직접 현장에 취재하는 기자들이 없습니다. 보도자료만 쓰는 기자가 있는데 예. 여기 와서 이게 걱정이 많이 된다고 와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특종들을 그러니까 저절로 사실 그런 지역이 수두로 뺏어갑니다. 예. 사실은 건강한 지역 신문이 제보가 없는 데가. 들어오는데 처리를 못한다. 저희가 영동 지역에 한 1년 가까이 취재하면서 그냥 굴러 들어와요 특종이. 예. 주민들이 제보가 오고 주민들이 되게 어색해합니다. 현장에 취재 오는 것이 단체들도 다 보도자료를 써가지고 예. 기자한테 메일로 보내는 게 관행처럼 돼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현장에 안 오니까. 근데 우리는 현장에 가니까 기자가 여기까지 오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가령 영동 용산면에 그 이장들이 폐기물 업체에 들어오는데 500만 원씩 받고 예. 몰래 서명을 해준 것들. 어허. 그런 것들이 저희 특종으로 잡혀가지고 지금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예. 한 500만 원씩 한 8명인가 9명의 이장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발칵 뒤집혀져가지고 전체 기관협의회에서 이장들 다 총사퇴하고 예. 이걸 왜 폐기물업체 지 맘대로 서명해주고 돈을 받냐. 경찰 수사 중이거든요. 이런 것도 다른 언론에서 보도를 안 했던 거고. 사실상 감시받지 않는 지역 권리. 그렇죠. 대부분의 지금 238개 지자체 중에 건강한 풀뿌리 언론이 있는 지역이 드뭅니다. 예. 그럼 거기는 군수 왕국입니다. 제국이고 옥천만 해도 1년에 예산이 7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인구가 5만이 안 되는 4만 8천 정도인데 면적은 대전하고 똑같습니다. 영동은 서울보다 큽니다. 면적이. 예. 그런데 감시받지 않은 예산들 느티나무 하나에 몇 억 가지고 사가지고 지금 전임 영동군수가 검찰 수사 중이에요. 예. 그거 사가지고 그냥 천년 묵은 느티나무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고 그런 풀뿌리 언론이 없는 데는 대부분 군수들이 임기가 끝나면 구속됩니다. 예. 그런데 옥천신문 같은 옥천 지역에는 옥천신문이 예방주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군수가 늘 뭘 하려고 해도 야 이건 옥천신문에서 어떻게 볼까? 이걸 항상 의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동 같은 경우 일라이트 광물 신비의 광물이라고 해서 막 네. 음이온 저기에서 막 해가지고 팀까지 만들었는데 논문을 살펴보니까 유사과학에 가까운 거예요. 예. 여기에 팀까지 만들고 막 홍보와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이 브레이크를 처음 건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농촌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지역 소멸 89곳이 지역 소멸 지역으로 하는데 돈이 없어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부패와 부조리에 쩔어 있기 때문에 소멸의 길을 걷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 내리려면 건강한 풀뿌리 언론은 정말 지역의 초석이자 마지막 보루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건강한 지역 민주주의는 건강한 풀뿌리 언론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예. 된다. 군수의 왕국을 깨야 된다. 예.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지금 시작한 지 2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이제 30년 예. 가까이 되는데 이거 전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에서 저는 그냥 이게 찔끔찔끔 선정사 줄 게 아니라
정말 사고지구 있잖아요. 딱 예. 어느 지역에만 가면 아까 민원인이 가졌지만 신문 딱딱 뒤져보면 이게 사이비 신문인가 예. 이게 건강한 신문인가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언론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언론이 그냥 보도자료 가지고 짜깁기 해가지고 그냥 신문 내는 게 태백이거든요. 예. 그럼 관공서 예산 받고 광고 예산 받고 보도자료 받고 개도지 받으면 그거 한 2-3명 월급 주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사고지구에 저는 이 아까 저널리즘 스쿨 이따 얘기가 나오려 있지만 청년 언론인들이 서울에만 몰빵하지 말고 지역에 건강한 신문을 만드는데 해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그 기금을 주거나 해가지고 이 사고지구에 건강한 풀뿌리 언론을 민들레 호시처럼 날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무료 강연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그 티가 이게 납니다. 예. 그 사실 미국에서 이런 건 이제 그 신문 사막화라는 표현을 이제 쓰죠. 그렇죠. 있지만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경우도 되게 맞습니다. 많고요. 또 박은미 대표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 진짜 황민호 대표님한테 늘 많이 배우고 있는데, 예,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의 예, 최후의 보루다. 예, 써놓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사실 지역에서 행정이나 의회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그 지방선거 작년에 있었잖아요. 네. 혹시 찍은 뭐 의원님도 생각나시는 이름이나 있으신가요? 잘 모르죠. 의원까지도 뭐 사실 잘 모르시죠. 예, 예. 그 저희는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늘 보고 있거든요. 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의원님들이 해외 연수를 참 잘 가셔요. 예. 근데 저는 뭐 해외 연수 가는 것 자체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고 저희 은평구도 예전에 몇 년 지금은 아니지만은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연수 다녀와서 보고서를 의원님들이 쓰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 직원이 있어요. 의회 사무국 직원이. 그럼 이 직원은 쓰고 싶을까요? 대충 여기서 베끼고 저기서 그렇겠죠. 베끼고 베껴 온 거예요. 저희가 그걸 분석했더니 안동시 의회 걸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을 갔던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표현에 안동시 의회라는 것만 바꿔서 은평구 의회로 바꿔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보도해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도 있었고 의회에서 회의를 하는 거를 생방송으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 들고 가서 이렇게 이제 보내고 송출하고 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해외 연수 갈 때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시는 거죠. 어떤 눈치라도 체계를, 봐야죠. 하고 다녀와서 의원별로 연수 보고서 다 제출합니다. 그다음에 의회도 생방송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바쁠 때는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현장 못 갈 때는 이런 어떤 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게 참 지역 신문이 있으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스스로는 잘 변하지 않거든요. 자, 이종훈 교수님. 근데 그 저는 옛날에도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인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옛날에 그 대학이 이제 보통 대도시 바깥에 많이 있으니까 지역 언론들이 이제 상태가 뭐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긴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대학의 언론학과 학생들도 실습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협업을 맺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평구에도 뭐 국민대학교가 있고 인근에 있습니다. 있고 인근에 그리고 거기도 이제 언론 관련 학과가 있고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의 좀 협력 모델 같은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뭐 학교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초중고도 그러니까 가끔 지면의 일부를 학생들에게 할애를 해서 뭐 쓰게 해서 또 이제 그게 좋은 게 그렇게 하면 또 그다음부터는 독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네네. 그래서 좀 구청과 시청을 감시하는 고유한 역할은 이제 여전히 하되 좀 더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미래 독자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좀 많이 해봤는데 상대적으로 서울이니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대학과의 협력 모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지역의 뭐 언론 같은 경우는 또 생각해 보기 좀 힘드니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옥천 저널리즘 스쿨. 네네네네. 그리고 옥천 저널 충남대학교하고 학점 인턴십으로 100만 인턴십이라고 해서 옥천 신문에서 일을 하면 거기 18학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것도 괜찮고. 예, 3학년, 4학년 친구들 중에 신청해서 맨날 한 학기마다 한 2명씩 이 신청해서 오고 되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옥션 저널리즘 스쿨 같은 경우는 3개월 과정으로 뽑거든요. 저희가 뽑으면 서울에 있는 언론고시 하는 친구들이 한 몰려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일간지 인턴이나 이런 거 해보면 거의 보도자료 짜기나 연예인 그렇죠. SNS 지금 이것만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이 취재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데 현장에서 뭔가 취재를 하고 싶고 이러는데 이걸 해주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옥션 저널리즘 스쿨 연지가 한 3년 됐는데 한 4명 뽑으면 12명 정도가 지원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그라운드를 제공해 준다. 원 없이 취재해라. 명함을 봐줄 테니까 원 없이 취재해가지고 진짜 이런 교육보다는 이제 현장 취재 경험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잘 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목말라서 이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3개월간 지역 농촌을 경험하면서 지역 주민을 만나서 느끼는 것들이 엄청납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 친구들 중에 절반은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이나 연합뉴스나 뭐 경남도민일보, 예. KBS PD로 취업을 하기도 했고 제가 뭐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지만 알아서 예. 취업을 하더라고요. 나머지 절반은 이제 옥천신문이나 월간 오기네나 잡지나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나 지역에 남아서 취업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 시골 농촌에까지 올까 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할 게 아니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커뮤니티 저널리즘 스쿨이라고 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집해서 지역 주간지 지금 인력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기자들이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좀 더 전국 지역 주간신문에 이게 배치를 해준다면 정말 최고의 일자리 해결도 되고 지역 소멸도 해결되고 되게 좋은 정책이 될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민 기자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얘기를 계속 하셨으니까. 네. 근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최근 예산이 네. 줄어들었죠. 많이 줄었죠.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그런 역할들이 많이 이제 축소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또 지역 언론들의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좀 역할이라든가 혹은 뭐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독립적인 사무국이 필요하고요. 사무국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재단에 그냥 위탁하죠. 예. 위원들이나 전문위원이 있는데 역할을 좀 못해요. 그리고 모니터링 자체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커뮤니티 저널리즘 연구소나 커뮤니티 저널리즘 스쿨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독립적인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시간으로 지역 주간 신문이 엄청 많습니다. 옥션 신문에 오는 것도 80개에서 100개 정도 이렇게 교환지로 엄청 오거든요. 예. 거기서 옥석을 가리고 좋은 기사들을 쌓여놓고 아카이빙하고 연구하고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냥 1년에 한 번 컨퍼런스 해가지고 그냥 상 주고 끝나요. 전 이게 뭔가 싶어요.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서 대부분 위원들은 일간지 출신 예. 지역이 위원들이 아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역 신문에 대한 이 풀뿌리 언론에 대한 감도 없고 일간지 눈으로 보니까 예. 일간지와 주간지의 격차는 엄청나거든요. 사실. 예. 그 얘기했듯이 우리는 밀착돼 가지고 군위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단 말이에요. 예산 절감은 엄청난 효과를 갖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지역 주간 신문을 이렇게 발전위에 기금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뭐냐. 이것들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니까 예산이 자꾸 깎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사실은 뭐 이 부분은 또 이제 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견해를 또 따로 들어야 되긴 합니다만. 예. 네, 일단 구조적으로 위원회밖에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거는 일이 있을 때 모여서 회의하는 게 기본인 거잖아요. 상시적으로 역할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또 인큐베이팅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지역 신문도 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조금 기억이 희미해진 우리 서울 마을 미디어 사업을 한 10년간 같이 했습니다. 근데 둘을 비교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마을 미디어를 지원할 때는 정말 꼼꼼하게 촘촘하게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 신문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이상하다. 이거 왜 그런가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지역신문 관련 정책이 지금 없다라고 봐야 되겠구나. 예. 뭔가 뭐 예전에 2004년도인가 그때 뭐 200억 정도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그 정책이 정말 실효성 있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숫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게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그나마 있던 정책도 사라지고 있다라는 건데 뭐 지방 소멸 얘기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예. 우리 황민호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지역신문을 잘 활용하면 정말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지역을 기록하고 또 알리고 모니터링하면서 그 청년들도 성장하고 지역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데 이런 때 좀 과감한 좀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예.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까운 경우도 오면서 또 뉴스를 하다 보니까 뭐 여론조사 결과 또 20대 대학생들이 또 죽어도 지역에는 가기 싫다는 그렇죠. 거예요. 또. 네. 오히려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도 막 지긋지긋한데 고향 좀 벗어나서 오히려 서울에 가고 싶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답답해요.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소중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 정말 사랑하고 알게 되고 또 그러면서 더 발전할 수가 예. 있는데 청년들한테 그럴 기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당장 살라고 하면 힘들 겁니다. 근데 한 3개월, 4개월 살아보기를 하다 보면 괜찮네? 예. 살만하네? 그리고 스스로 주인이 돼서 목소리를 내고 이 지역을 바꿔보겠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친구들이 저널짐스크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 통해서 저는 있는 친구들 다 채용하고 싶은데 여력이 안 되니까 채용을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친구들도 예. 많은데 저는 굉장히 공익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신문 발전의 그 발전 기금 자체가 사실 일몰 예.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연장해 오면서 그냥 줄이고 연장하고 예. 줄이고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명목만 남아버린 측면들이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소관기관인 문체부나 예. 이런 데서 이제 과연 제대로 된 지역 언론 지원책이 뭐가 돼야 되냐 그리고 지역 민주주의와 어떻게 연계시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식들이 정책적으로 좀 필요해 보이고요. 사실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이 재원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결국은 이제 스스로가 독립적 재원도 가져야 되고 또 적절한 공적 지원과 결합돼야 될 필요도 있고 뭐 후원이라든가 이런 식의 시민사회적 지원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 궁금하시죠? 이정훈 교수님. 궁금하죠. 사실은 놀랍죠. 어떤 면에서는.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옥천신문은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좀 구조가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어떤 형태로 만든 걸로 제가 뭐 알고는 있지만 은평 같은 경우는 20년 아까 우리 민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랍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돈 나올 구멍 소위 말하는 게 뻔하잖아요. 정말 어떤 식으로 버티고 계신지가 진짜 너무 궁금해요. 불가능해 보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이제 그 지역 언론한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주는 혜택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한테 이미 나온 아이디어지만 그러니까 지역 언론을 구독하는 이제 독자들한테 뭐 세제 혜택을 그렇죠. 준다거나 뭐 아니면 좀 후원을 하면 또 그걸 기부금 형태로 또 좀 혜택을 준다거나 환급을 한다거나. 그래서 내가 꼭 신문 안 읽어도 좋은데 나는 그 언론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재정적으로 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사람한테 기부금 처리가 된다든지 이렇게 좀 시민들이나 독자들한테 줄 수 있는 공적 혜택 같은 것들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꼭 뭐 지바리에서 통으로 얼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바리에서는 뭐 통으로 얼마 주고 이런 일도 사실은 없고요. 없죠. 예. 제가 사실 바라는 거는 이 아까도 말씀드린 개도지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은 언론사들이 뭐 행정이 뭘 쓰라 해서 쓰고 이러지는 않아요. 예,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 예산을 예를 들어 지역에도 종이신문 하나 구독하기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신문을 좀 볼 수 있는 권한을 좀 이렇게 드리고 그분이 신문을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예. 뭘 보고 싶은지. 그렇죠. 뭐 중앙지 보고 싶으면 보고 싶고 지역지도 보고 싶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면은 행정이 부스를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좀 바꿔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예. 네. 그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개도지 예산을 두고
솔직히 약간 논란이 좀 있기는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개도지가 뭐 필요 있냐 요즘 같은 이 다매체 시대에. 네.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예산을 없애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이게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면 이게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대표님이 어떤 생각인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예, 들어보죠. 저는 일단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는 아까 얘기한 거죠. 소외계층 구독료 바우처 형태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정보 유통을 위해서 자기가 신문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그 바우처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쇄비와 우편료 같은 거 간접 지원 같은 것들이 좀 되면 지금 일간지와 주간지가 차등이 차별이 예. 심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 좀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해주기만 하면 주간지에 되게 좀 덜겠다. 그리고 인건비 지원, 약간 이제 청년 일자리나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지원된다면. 예. 더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있어야겠는데요. 필요합니다. 정말 분들에게. 이게 정말 제가 보면은 굉장히 공익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역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일이거든요. 예, 예. 아카이빙을 하고 의회에 출입하면서 의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의회 방청석에는 옥천신문 기자 한 명 외에는 없어요. 예. 이 한 명이 없어져 버리면 지들끼리 농담 따먹게 하면서 예산을 친소관계로 예. 흩뿌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로 합니다. 이게 근데 이거 없는 데는 군청 앞에서 삭발시위를 해도 기사 한 줄이 안 나와요. 예. 맞아요. 중앙정부나 국회는 어떤 식으로든 감시를 받거든요. 견제를 받고 최소한 뭐 언론이 아니라 야당한테라도 받는데 그렇죠. 지역은 정말 지역 언론이 감시하지 않으면 정말 전혀 견제받지 그냥 않는 검찰, 권력인데. 군수, 카르텔 쫙 그렇죠. 하면요 경찰하고 예. 지들끼리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엉뚱한 곳에 도로관하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역으로 내려가면 단순히 여야 대립도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지역의 검찰, 재판관 또는 경찰 또는 지역의 유지 이런 자본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똘똘 뭉친 카르텔이 이끼 된다는 같은 말씀이시죠. 예. 지역이 되는 겁니다. 영화 예. 이끼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바로 지옥이거든요. 음. 그래서 시골에 귀농귀촌해도 이 상식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예. 이걸 누구도 비판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오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예. 박은미 대표님도 한번 의견 주시죠. 저희는 이제 그 권력에 대한 뭐 감시 견제 이건 기본인데 사실 이것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저희도 재미가 없거든요. 네, 저희도 재미있는 걸 하고 싶은데 저희는 이제 도시에 있으니까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습니다. 그 제자리 실향민이라는 단어를 예, 제가 예.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저도 그렇거든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제가 살던 데는 다 아파트가 올라간 거예요. 고향이 사라진 거죠. 네, 그래서 아무리 그 거기를 가도 내가 살던 곳이 하여튼 그 골목이 없어진 거예요. 아예 예. 통째로. 그때 느끼는 그 상실감들이 예. 뭐 뭘까 했는데 그걸 제자리 실향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진 한 장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희 은평구도 예, 지금 그렇겠다. 엄청난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최대한 다니면서 기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주해서 사람이 없지만 그 골목을 찍고 그 예. 대문을 찍고 그걸 다 기록해두면 예, 그거 굉장히 엄청난 자료고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내가 살았던 그 골목, 뛰었던 그 골목을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것도 저는 지역신문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표현에 따르면 저도 제자리 시장이에요. 네. 제 고향에 제가 살던 곳이. 근데 저도 그 말씀하신 그 사진 한 장이 없어요 지금. 네.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지도를 아무리 들어가봐도 그 이상을 그 주소를 쳐도 나오지 않는 예. 그 허전함이 있거든요. 예. 네. 서울에 이제 박물관 마을이라고 있는데 박물관 마을. 원래는 이제 이렇게 완전히 없어지려고 하다가 그래도 그것만 남겨가지고 이제 마을 자체를 박물관처럼 남긴 거거든요. 제가 70년대 살았던 그 분위기가 그대로 좀 돼 있어서 제가 살던 데는 아니지만 살던 데 같은 느낌 예, 이런 것들을 주는 게 확실히 있습니다. 사실 저런 일에 개도지 예산이 만약에 사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유의미하다. 그렇죠. 저건 예. 지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역사예요, 역사. 네, 네. 예. 뭐 혼술하다가 울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예, 같은데요. 그렇죠. 예. 어릴 때 생각나고 이러면. 근데 그럼요. 사실 KBS가 저는 가장 가진 강력한 힘이 예전에 KBS가 가졌던 영상 아카이브. 아카이브가 네. 엄청나죠. 자료실. 예. 과거에는
아니 뭐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그게 대단합니다. 정말 KBS가 가진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산이죠. 예. 마찬가지로 공적 소유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역신문도 그런 측면에서 이게 쌓이면 데이터가 예.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되죠. 예. 외국 저런 데는 정말 공영방송은 예산이 좀 사실은 수신료를 정당화하는 되게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지역과 함께 네. 보도라든가 뭐 교양이라든가 이런 걸 함께 생산하는 대지역 자원으로 쓰는 예,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KBS나 연합뉴스나 국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 지국이 없어지고 예. 정말 연합뉴스나 KBS가 좀 더 정신을 차리려면요. 정말 전 지국 238개 지자체마다 저는 지국이 다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미디어 센터든 그 지역에 사라지는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 그걸 해서 영상 아카이빙을 한다면 정말 공익적 가치는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영국 같은 케이스는 BBC 로컬 라디오가 그 역할을 하고 그것과 함께 수신료를 써서 지역 언론들과 공동 취재를 하거든요. 아, 되게 좋은 예. 사례예요. 그래서 영상은 BBC가 가져가거나 음성은 가져가고 이제 신문이 또 이제 온라인으로 쓰고 이런 식의 방식들을 하죠. 그 언론사가 협업이 안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예. 약간 그런 거는 진짜 저 언론사들끼리 흔히 말하는 로컬 매체하고 흔히 말하는 단어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이게 중앙 언론사 간의 어떤 협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렵나요 현실적으로? 그래도 전혀 없다고 좀 간혹 나오는데 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주에서 전주 KBS가 예. 그 지역 풀뿌리 주간 신문하고 예. 풀뿌리 K라고 해가지고 한 적이 좀 있습니다. 창원에서도 그런 창원에서 계획이 좀 한 적이 있었고. 있고 한데 예. 근데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좀 지역 뉴스가 좀 많아야 돼요. 되게 너무 짧게 되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끄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는 그 큰 언론의 지역 뭐 이런 데서도 이제는 더 이상 뭐 그렇게까지 옛날까지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아닐 텐데도 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옥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지역 미디어 그룹이시잖아요. 오히려 이제 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공동체 수 라디오 있는 FM도 하시고. FM은 다 별도 법인이긴 합니다. 예. 네. 저희가 뭐 주식을 갖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했으나 완전히 다른 조직. 그러니까 미디어 연대체라는 게 맞을 거고요. 근데 어려워요. 사실 네. 공동체 라디오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개국을 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이 0원입니다. 이 사회적 기업과 같이 예산이 맞아요. 깎이면서 거의 지자체 광고 외에는 수익이 후원 수익 말고는 되게 어려워서 지금 직원이 4명에서 지금 2명으로 줄었습니다. 예. 이제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뭐 지역 밀착된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이 거의 다 같이 없어지거나 삭감된 것 같아요. 예. 유튜브에서 미무수원님께서 지역 밀착 신문과 라디오 방송 꼭 필요합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수원단따라님이 저는 언론 관련해서 잘 모르고 지역 언론 경우 더더욱 몰랐는데 여러분들 이야기 듣고 나니까 지역 언론의 역할과 명확한 필요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제가 박 대표님께 지금 옥천신문에 본을 받아서 공동체 라디오도 해보시면 어떠세요? 이러려는 분이 예산이 영원이라고 하셔가지고 더 큰 어떤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저희도 공동체 라디오 네. 관심 있게 보다가 네, 요즘에는 서울시 관심을 예산이 예. 예. 대신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새로운 실험들을 해오시면서 지역 주민들께 그리고 다른 분들이나 뭐 정책 담당자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마지막으로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저도 지역 신문이 뭔지 모르고 사실 만나게 되었고 만나서 온 시간이 꽤 깁니다. 그리고 저의 정말 긴 시간을 여기에 갈아 넣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 할수록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겠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모르고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데 하면 할수록 지역을 기록하는 일이 이렇구나. 단순히 뭐 행정에 대한 감시 견제 이런만의 영역이 아니구나. 우리 지역을 기록하고 우리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언론에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꼭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그들의 이야기들을 차분히 저희가 써내려 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기사를 쓸 터이니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정유진님께서 영동체, 공동체라는 걸 0으로 쓰셨어요. 예, 공동체 라디오가 예산이 0, 빵이다라는 말씀으로 눈물을 이제 흘리시는 문자도 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새로운 실험이나 도전들을 보시면서 또 동참해주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KBS 열린 토론 지역신문 특집은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민동기 미디어 전문기자, 이정훈 신한대리나시다 교양대학 교수, 그리고 두 분 박은미 은평시민 신문 대표, 황민호 옥천신문 대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그 물결을 거슬러 과거로 회귀하느냐. 미디어처럼 변화가 빠른 분야를 얘기할 때 마치 강요된 선택처럼 주어지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 지역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흐름을 거슬러 미래를 만드는 제3의 선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